이제 신품종을 만들어 볼까요? 파종을 하려면 먼저 잘 익은 씨앗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잘 익은 씨앗인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씨앗이에요. 솜털이 송송 나고 솜털 끝이 씨앗 꼬투리에 붙어서 씨앗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 그리고 색은 갈색인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잘 여물어 있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어떻게 파종을 하냐면 씨앗 머리에 있는 껍질을 벗겨낸 후에 안에 있는 알맹이 씨앗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종 방법이 있는데 그중 파종 방법을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씨앗을 파종하는 거예요. 그럼 씨앗 파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개의 컵에 각자 다른 품종을 담궜는데요. 저는 이곳 환경이 이렇게 물에 퐁당, 반신욕 아니고 완전히 담그는 퐁당 방법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거즈에 물을 묻혀서 씨앗을 올려서 파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솜을 이용해도 되고 티슈를 이용해도 돼요. 그것은 각자 환경에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물에 담그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이곳은 환경이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솜에 놓는다든지 거지에 놓으면 그것이 한나절 만에 말라서 아마 씨앗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는 거고요.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솜보다는 키친타올, 그것을 더 추천해요. 솜은 씨앗이 이 뿌리가 나서 조금 신경을 안 쓴다면 그 뿌리가 솜 안에 박혀서 솜을 나중에 떼어낼 때 뿌리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슈를 더 권장하는 편이고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씨앗이 이 발아하고 이렇게 새싹이 자라는 그 순간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맞게 케어해 준다면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파종을 해주고요. 심어주는 시기는 지금 이 상태, 껍질을 벗겨버린 상태 있죠? 이 상태가 돼도 좋고 약간 꼬리만 나왔을 때 심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정적으로 한 8mm에서 1cm 정도 나오면 심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요. 이것은 코티레도니스 씨앗이에요. 올해 첫 수확한 것의 수확물인데요. 지금 작은 거 씨앗이 옆에 보이나요? 그 씨앗은 오늘 담근 씨앗이고 발아한 씨앗은 그저께 담근 씨앗이에요. 이렇게 씨앗을 담그면 거의 우리 요즘 20도, 23도 이 정도의 기온으로 치면 한 하루 이틀이면 이 뿌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파종을 할 수 있어서 제라늄 파종은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싹을 내는 거는 간단하고 쉬운데 문제는 이제 흙에 이식했을 때 흙에 잘 적응을 하느냐, 떡잎을 잘 내밀어 주느냐, 아니면 본잎이 나오기 전에 녹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가 좀 약한 아이들은 중간에 많이 녹기도 하고요. 끝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런 부분, 도태되는 그 프로스가 좀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게 파종하는 족족 모든 게 다 살아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파종에 임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흙에 심는 방법을 함께 해볼게요. 흙을 준비했어요.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흙을 먼저 수분을 맞춰줘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흙을 쓸 때마다 약간의 수분기를 입혀서 적당히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 식물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수분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적합한 농도, 적합한 습기를 입혀주는 거, 이 작업을 항상 하고 있어요. 물론 마른 흙에 심고 나서 물을 입혀도 되지만, 그랬을 경우에 마른 경우가 조금 너무 버석버석하게 말랐다면 이 수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리 흙이 조금 마른 기가 있다면 적당히 수분을 입혀서 이렇게 이 작업을 꼭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갈이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습기가 뿌리를 많이 잡아 끌어내죠. 그래서 뿌리가 살 수 있는, 과습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식물이 항상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죠. 여러분들도 이 적당한 이런 흙 반죽이라 해야 할까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도 해주시는 거 괜찮아요. 말라서 흙을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말랐으면 이렇게 적시면 되죠. 무슨 걱정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농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씨앗을 심어 볼게요. 이 7cm나 6cm 포트를 준비하고요. 흙을 적당히 담아요. 저는 흙을 조금 많이 담는 편이에요. 이렇게 담고 여기에 이제 씨앗이 들어갈 자리를,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살짝 뚫어주고 이 자리에 씨앗을 넣는 거예요. 먼저 코티레도니스를 심어 볼게요. 씨앗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서, 씨앗이 보이세요? 이것을 당연히 뿌리 끝이 흙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묻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살짝, 전체를 주지 않아요. 여기에 살짝, 얘가 습기가 이 씨앗과 흙을 밀착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습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써놓은 이름표를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겉에 흙이 말랐을 때 조금씩 물을 주는 거예요. 씨앗의 뿌리가 전체로 뻗어 있지 않기 때문에 씨앗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심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주고, 지금 껍질을 벗겨버린 가장 큰 씨앗을 심어 볼게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이것은 아마 내일쯤 되면 다 펴져서, 뿌리 내린 상태로 다 펴져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뿌리 끝이 흙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물을 또 밀착시켜줘요. 이렇게 연두새순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름표 꽂아주고요. 제라늄 파종은 너무 쉬운 게, 저는 다육 파종을 먼저 했었어요. 다육 파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육 씨앗은 먼지 같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진짜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파종을 해서 싹을 내서 그렇게 키웠었는데요.
이 제라늄 씨앗은 큼직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난이도가 하예요. 하.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간에 관리하는 것들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요. 또 구멍을 뚫어주고, 오늘 바라한 씨앗 4개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cm 이상 싹이 났거든요. 1cm 이상 싹이 아니고 뿌리가 난 거죠. 뿌리 사이즈가 1cm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똑같이 물로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화종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자라나 제가 다른 거 화종 전에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여기 날짜가 써 있는데요. 1월 25일, 1월 28일 그때 파종한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지금 이 10cm 독이분에 있는데, 저 아이처럼 7cm에 있다가 그저께 여기로 옮긴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조금 몸집을 키우면 꽃대가 올라오겠죠. 어떤 꽃을 피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게 아마도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부모를 몰라요. 제가 정말 이 온실의 시계가 너무너무 빠르고 제가 혼자 작업하다 보면 바람에 날아가기 직전에 씨앗들을 극적으로 채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름을 쓸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부모 없는 자식들을 이 아이들처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또 재밌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꽃이 피면 부모가 누구일지 그 추정하는 재미, 누굴 닮았다, 잎은 누굴 닮았고 꽃은 누굴 닮았다, 그래서 아마도 누구의 자손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얘들은 아마 한 5월 6월이면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파종하는 방법, 과정 보여드렸어요. 많이들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실습해서 영상 찍을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만의 품종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 죽던 살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스산한 것이 좋은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